사실 청소년들이 난청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청소년들이 오는 경우는 뭐 클럽을 가거나 그렇게 큰 소리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 일시적으로 나빠져서 오는 경우들은 간간히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 지금 자꾸 주의를 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미래에 난청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환기를 시키는 거죠. 네, 난청의 종류는 고막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이강에 물이 차고 중이염 같은 것 때문에 소리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전음성 난청이 있고,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자극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달팽이관 내에 있는 유모세포라고 털세포가 있는데 털세포에 털이 많이 빠지면서 난청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입니다. 연구된 바로는 전체 인구 중에 한 1.7% 정도가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과거 보고고 점차 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하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알았던 내막염이나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이염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귀에 안 좋은 약이나 소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소아나 청소년이라고 성인과 크게 다른 이유가 있진 않아요. 소음성 난청이 고음역부터 진행이 돼요. 사람이 듣는 게 이제 저주파 소리가 있고 고주파 소리가 있는데, 고주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통 4000Hz 정도에서 손상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회화 영역은 300에서 3000Hz예요. 그래서 회화 영역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는 기 먹고 대화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된 거고, 초기에는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귀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거나 울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소음 손상의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면 살리기가 많이 힘들어요. 달팽이관은. 그래서 망가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게 급성 소음성 난청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은 방법이 있습니다. 큰 소리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청력이 급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란 주사를 귀에다 놓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고압산소 치료 같은 걸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만성 환자들은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보청기 같은 거로 재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를 통하면은 전체 공장 소음이 가장 문제가 있는데, 공장 중에서 한 30% 가까이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귀마개 같은 거를 착용을 하시고 일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대 같은 데서, 군대 임명도 많은데 대부분 총소리 때문에 생기는 소음성 난청 임명이거든요. 군대에서도 요즘은 귀마개를 꼭 착용을 하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귀마개 없이 총을 쏴서 군대 임명이나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총 쏘는 거 같은 거 할 때는 귀마개를 꼭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MP3나 이어폰 사용 같은 것을 적절히 자제를 하셔야 되고, 눈도 피곤하면은 쉬어야 되듯이 귀도 한 4-50분 음악을 들었으면 꼭 10분 이상 쉬어줘야 되고, 일정 볼륨 이상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음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볼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귀에 가는 손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이어폰 중에서 귀안을 꽉 막아버리는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것들이 음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어폰보다는 헤드폰보다는 스피커가 낫고, 이어폰 중에서도 커널형 같은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밤중에 끼고 잠이 든다거나
자기는 잠을 자고 있지만 귀는 계속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지 않고 몇 시간 계속 듣는 것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귀를 이제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밖에 소리를 막아버리려고 커널형이나 밀폐형 이어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분명히 소리는 더 잘 들리는데, 이게 음압이 들어왔으면 다시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막아버리면은 음압이 다 고막을 통해서 진동이 오기 때문에 음악을 듣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귀에는 피로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 가격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귀에 들어오는 그 데시벨 수준이 중요한 거지, 볼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있죠. 그리고 그 밀폐형과 그 차이가 똑같이 조용한 데서 들으면은 아마 같은 레벨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은 그 밀폐가 되면은 좀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데, 대신 밀폐가 안 되면은 주변 소음만큼 플러스해서 음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에서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듯이 그 음악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귀가 손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사실 음식으로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 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운동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손상이 와도 그 재생하고 회복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재생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자극이 올 때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가 피곤하면은 쉬어줘야 되고, 눈이 피곤하면 쉬어줘야 되는데, 그 쉬는 걸 못하면 그때부터는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이야 뭐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 좋은 것은 있어요. 술, 담배 같은 것은 당연히 안 좋고, 카페인 음료나 저염식이 좋다.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것이 귀병에 좋지 않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경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오면은 피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 자극이 계속 오면은 좀 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독한 냄새가 있는 곳에 들어가도 조금 있다 보면은 냄새를 잘 몰라요. 후각신경이 피로해지거든요. 청각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소리가 좀 덜 신경 쓰이거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머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중요한 그 달팽이관에 들어오는 그 음악은 똑같은 수준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 착용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근데 뭐 85dB 이상 음압이 손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듣는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귀를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쉼 없이 계속 듣는 것은 안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볼륨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음악기기나 뭐 천차만별이죠. 네. 테레비 제조사에 따라 틀리고, 제조사에 따라 틀린데, 85dB 정도의 소리면은 보통 시끄러운 복잡한 도로에 나가 있을 때 소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서 들릴 정도의 소리라면은, 그 정도보다 큰 소리라면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일반적인 음악기기는 60% 이상의 볼륨을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음악기기들은 대부분 100dB 이상 소리를 못 키우게 만들어 놨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어기르고 있는 음악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60% 정도면은 60dB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다. 근데 이걸 80% 이상으로 하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것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무슨 음향기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증폭시키면 안 되겠죠. 대부분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많이 망가진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이제 가는기 먹었다고 느끼는 경우는 청력이 난청이 많이 진행된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보청기를 빨리 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보청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보청기를 끼면은 장애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보청기 설득하기가 많이 힘든데, 이게 사람 귀에 그 머리 안에 그 소리를 느끼는 그 청각 중추가 있습니다. 소리 자극이 계속 와야지 그게 기능을 하는데, 소리 자극이 이제 잘 안 들려서 소리 자극이 잘 안 들어오면은 다른 기능으로 대체돼 버려요. 퇴화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그 난청 상태가 오래되도록 재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점점 더 청력을 잃어가고, 그 나중엔 소리가 들리지만 구분이 잘 안 가는 그 어음 명료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만약 그 보청기나 이런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네요.